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탐색에 공부한 거 이어서 정렬이라는 걸 같이 한번 공부해볼 겁니다. 정렬은 실제로 그 정렬을 이렇게 수행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블럭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배열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이해가 편한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이 서로 이 정렬의 방식이라든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렬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를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레코드가 이제 가로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가로 한 줄 단위로 나열을 한다 하는 거고, 오름차순이 이제 ASC,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 DSC다. 이렇게. 그리고 그건 알고 계시죠? 가나다 순이고 그 반대순이고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복잡도별로 정렬 방식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원래 시간 복잡도는 정렬에서 평균과 최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탐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데이터 하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평균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연산을 하거나 적게 되면은 좀 연산을 덜 하거나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가 있고 최악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최악치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책에는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최악에 해당하는 것만 적어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 복잡도별 정렬이 되어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5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렬 방식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또는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 않는, 또는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선택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할 때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정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계가 중요한 정렬이 있고요, 방식이 중요한 정렬이 있는데요. 여기 단계가 있고 아래쪽에 방식이 있잖아요. 단계가 중요하다는 건 실제로 이 중간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애들이란 소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구현을 하거나 조금 더 계산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단순한, 쉬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애들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기 보면 선택과 버블, 삽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택 정렬을 한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거기서 3회전을 한 후에 중간 결과가 1번, 2번, 3번, 4번 보기로 나오고 옳은 보기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요 네 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 방식, 어떤 회전 단계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을 쓰고 어떤 공식을 쓰는지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정렬을 하려면 무조건 대소 비교라는 게 필요해요. 대소 비교를 해서 어떤 값이 크거나 작으면은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기준값을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대부분은 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키라는 거는 값보다는 위치가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어떤 값과 어떤 값이 있을 때 요 값을 서로 뒤바꾼다 라고 하면 요 위치 안에 있는 값을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값이 뒤바뀐다고 해서 이 값이 일로 왔으니까 이 값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 위치와 이 위치를 비교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것도 데이터가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정렬을 먼저 한번 볼게요. 선택 정렬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선택된 기준값이 들어있는 위치, 정확하게는 기준값과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죠. 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얘를 선택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선택 정렬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선택했고요. 나머지에서 우리가 지금 오름차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별말 없으면 오름차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름차순은 1, 2, 3, 4 가나다라 요순. 그래서 이제 요거를 키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에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최소값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랑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겠죠. 색깔을 바꿔서 좀 볼까요?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키 값을 여기가 아니라 얘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 최소값을 또 찾아요.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있으면 또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 위치가 최소값이었다고 치면은 또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거 다음으로 작은 값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놈이 키가 돼가지고 또 나머지랑 비교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요게 선택 정렬이에요. 그래서 회전이 끝나면 시작 위치에 가장 작은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큰 값이겠죠. 그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회전을 할 때마다 지금 요 키 시작 위치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료 위치는 항상 고정입니다. 여기까지 다 비교를 하는 거죠. 계속. 요게 이제 선택 정렬의 특징입니다. 버블 정렬은 어떻게 하냐? 버블 정렬은 키와 바로 우측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측이라는 건 보통 배열에서 플러스 1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회전이 끝나면 마지막 위치에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적혀 있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얘가 키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렇게 둘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비교를 해서 서로 대수 비교를 비교해서 만약에 오른쪽 값이 더 작으면 바꿔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또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눗방울이라든지 공기방울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연산을 한다라고 해서 버블 정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가장 이 오른쪽 끝에 마지막 위치에 가장 큰 값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해서 또 그 다음 게 얘가 가장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큰 값이 이게 존재를 하게 되고 회전할 때마다 종료 위치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선택 정렬이랑 정반대죠. 시작 위치는 항상 고정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쉬운 정렬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삽입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삽입 정렬은 이미 정렬된 요소랑 비교를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이제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미 정렬되어 있는 요소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소는 정렬되었다 치고 두 번째 위치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번째 위치라는 게 고정값이에요. 자, 그리고 데이터 삽입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우측으로 민다. 이게 일단 요 삽입 정렬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보면은 5개 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요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얘보다 작아, 첫 번째 거보다 작다, 그럼 비교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자,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를 일단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게 삽입 정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됐을 때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왼쪽에 다 이만큼 있어요. 그럼 왼쪽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얘랑 이제 얘랑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걸 일단은 빼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밀고 얘를 집어넣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삽입 정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삽입 정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본 거고,
요거까지는 선택 버블 삽입까지는 이제 한 회전, 한 번 전체 비교했을 때 결과값, 그 중간 결과를 보기로 나타내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힙정렬입니다. 힙정렬은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변환을 해서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진트리를 이제 차근차근 왼쪽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걸 완전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진트리 유형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채울 때는 부모, 왼쪽, 오른쪽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추가를 하게 되고요. 추가를 하면서 자식 노드가 큰 경우에는 부모 노드랑 이렇게 교환을 해가면서 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실제로는 트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트리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추가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보다 얘가 더 커, 그러면 서로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위치를 바꿔주고, 이제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얘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가는 이런 형태로 트리를 구성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거 왔다 갔다 비교를 해서 배열을 했잖아요. 다시 배열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시키냐면은, 일단은 맨 위에 있던 요놈을 빼서 일단 오른쪽 끝에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놈을 여기로 옮겨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 옮긴 걸 기준으로 또 대서 비교를 해서 위아래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컸다.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아래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면 또 이제 요 맨 위에 있던 애를 다음 위치로 옮깁니다. 이게 포인트는 왼쪽 끝에 처음부터 옮기는 게 아니라 큰 값을 먼저 배열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마지막 놈을 위로 올려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여기 위에 있던 얘네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할 때는 정렬이 된 상태로 배열이 된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보고, 여기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책을 보고 좀 정리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을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중간 단계가 필요한, 중간 단계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은 방식이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쉘 정렬은 정해진 간격별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렬을 한 뒤에 다시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n개의 데이터일 경우에 이런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이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쉘 정렬이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략하게 이렇게 6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에 2칸 간격으로 이제 부분 리스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살짝 내리고요, 두 번째 거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거 2칸 간격으로 내린 다음에 요 위아래 지금 2개가 생긴 거예요. 2개의 리스트가 생긴 건데, 얘네들끼리 정렬을 하고 얘네들끼리 정렬을 합니다. 따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를 한 번에 정렬하는 것보다 3개를 정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렬을 하고요, 다시 합치는 거예요. 얘를 다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정렬을 한다. 정해진 간격으로 부분 리스트를 생성해서 삽입 정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쉘 정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진병합. 이진병합은 한 쌍 단위로 정렬을 하고요, 정렬된 결과를 병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4개를 한 번에 정렬하는 게 아니라 요거 2개, 요거 2개끼리 서로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정렬한 걸 가지고 다시 병합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숫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7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띄고 5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37과 65를 서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37은 바꿀 필요가 없죠. 65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65만 한번 바꿔볼게요. 65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 놓고 병합을 하는 건데 병합할 때 그냥 붙이면 어차피 정렬이 안 된 거고요. 요소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합니다. 3하고 5 중에는 당연히 3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3을 먼저 뺍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러면 아직 5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5는 계속 있어요. 그럼 7하고 5를 비교했을 때는 5가 더 작잖아요. 내립니다. 그럼 얘가 다시 이제 그 다음 걸 가리키겠죠. 7하고 6하고 비교했을 때는 6이 더 작으니까 6을 더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을 내리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진 병합 정렬인 거예요. 이진 두 개씩 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병합을 한다.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8개 있을 때는 또 여기에서 또 병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범위를 나누어서 분류를 한 다음에 추출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부터 20까지의 숫자만 들어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버킷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1부터 5까지가 들어가는 버킷이에요. 여기가 6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그러면 10부터 20까지고 여기는 11부터 15까지겠죠. 이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씩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금 또 한번 해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17, 12, 8, 4, 5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요 17을 요 범위로 집어넣고 12는 이 범위로 이렇게 구간 분류를 하듯이 집어넣는 거예요. 4도 집어넣고 5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1에서 5 요 부분을 먼저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 거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렬이 좀 빠르게 되겠죠. 요게 버킷 정렬인데 버킷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범위 1부터 20 사이다라는 이런 범위가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퀵 정렬인데 퀵 정렬은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물론 최악은 아까 위에서 봤겠지만 뭐 병합 정렬이라든지 그런 거랑 똑같은데 기본 평균적인 속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만큼 어렵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기준값을 키라고 안 하고요. 피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 좌우측을 다시 또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다시 피벗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좌우로 나누고 그 나눈 걸 또 피벗 설정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해서 뭔가 한다라고 해서 분할 정보가 알고리즘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피벗은 정렬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렬된 걸 기준으로 좌우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가령 표현을 해보면 요거는 조금 개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얘를 피벗이라고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좌우로 물론 당연히 왼쪽이 작은 거겠죠. 옮기는 거예요. 얘는 일로 옮기고 얘네들은 일로 가고 얘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작은 걸 먼저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동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4개 남았잖아요. 여기 중에서도 또 피벗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네가 피벗이야 라고 결정을 하면은 여기서 왼쪽은 더 작아지는 거고 오른쪽은 클 수 있게끔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3개 이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정렬하는 게 편하겠죠. 뭘 쪼개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3개 이하면 정렬을 이제 그냥 해버리는 거고 이 오른쪽에 얘 같은 경우는 5개니까 얘 피벗으로 정하면 되겠죠. 피벗으로 정하고 또 요거 두 개를 서로 이제 좌우로 바꿔가면서 키를 일단은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하고 나서는 뭐 2개 또는 3개 정도 데이터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정렬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퀵 정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모든 정렬은 책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영상 같은 걸로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시면은 이런 정렬이 적용된 코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이 개념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반복해서 까먹지 않게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